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구글이 인간보다 더 빠른 컴퓨터 칩 설계가 가능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최근 네이처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AI 기반 반도체 칩 설계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설계 공정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 기술자가 하면 몇 달이 걸리는 반도체 칩 설계를 AI를 통해 6시간 이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논문에서 구글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최적화된 방법론을 찾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만 건의 반도체 칩 설계도를 학습해 설계 목적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회로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구글은 이 기술을 구글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칩 설계에 이미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칩 설계는 고도의 노하우와 정밀성을 필요로 합니다. 설계에 따라 칩의 전력 소비와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통합니다. 특히 2나노 이하의 초고 직접 회로 설계의 인간 기술자의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AI의 고효율 설계가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4년 만에 대규모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른바 탭 루트로 불리는 이번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채굴 커뮤니티 승인을 받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탭 루트는 비트코인 트랜잭션 프라이버시와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커졌다는 얘기가 많아 주목됩니다. 탭 루트를 통해 비트코인은 우선 거래 프라이버시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에는 엘릭팁 커브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탭루트 업그레이드와 함께 슈노르로 알려진 디지털 서명 방식으로 바뀝니다. 슈노르는 읽을 수 없는 다중 서명을 가능케 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들 키가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프라이버시를 상대적으로 강화합니다. 슈노르 서명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미 이번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매우 특화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늘어나면 탈중앙화 금융판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중량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디파이 생태계는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양강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체 불가 토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사인 라인과 그라운드X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라인 블록체인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NFT 발행부터 거래를 지원하는 마켓까지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그라운드X는 지난달에는 누구나 쉽게 클레이튼 기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크래프터 스페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이미지나 동영상 기반의 파일을 NFT화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NFT를 만들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시켜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인 또한 지난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플랫폼인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라인은 이를 통해 개발자가 간편하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들의 행보를 통해 대중들이 NFT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시점인 만큼 건전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대형 플랫폼사들의 NFT 서비스로 그동안 유통이 어려웠던 무형 자산이 디지털 자산화가 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NFT 시장은 과열된 측면이 있어 유의미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 정책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에 대한 상황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법인은 제외합니다. 또 금융원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그래픽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용 정밀 지도를 만드는 스타트업 딥맵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딥맵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한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때 필요한 고화질 정밀 지도를 만드는 기술 기업입니다. 차량 주변 사물의 위치와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파악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녔습니다. 엔비디아는 딥맵의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동시에 딥맵의 파트너 생태계와 계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인수 절차는 올 3분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은 데이터 센터 및 게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래 핵심 수종 사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투자와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아틀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햄, 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육가공 제품 20여 종의 가격을 평균 9.5% 올립니다. 인상 대상은 스팸 클래식, 백설 오리지널 비엔나 등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들 제품은 주로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섞어 만듭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70% 올랐고 국내산도 20% 정도 상승했다며 햄과 소시지는 원료 비중이 높은 상품이어서 고민 끝에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1차 접종자는 1180만 228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0%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상반기 최대 목표치인 1,400만 명까지는 약 220만 명 남았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797만 4,397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326만 1,043명이며 얀센 백신은 접종 시작 사흘 만에 총 56만 6,847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299만 2,129명으로 인구 대비 5.8% 수준입니다. 백신별로는 71만 1,628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71만 3,654명이 화이자로 접종을 끝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대상자의 63.1%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률은 5.6%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대상자의 84%가 1차, 44.2%가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접종 대상자의 58.0%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 3가지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